너 혹시 논어가 뭔지 알아? 나랑 놀자고? 그래 좋아. 코너 기기? 아니, 그게 아니라 논어 말이야. 나랑 같이 공부하자. 아 그 논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말이지? 어, 그렇다면 절제탄건 알아?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 아니, 다들 이렇게 논어를 말하다니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논어는 누구의 경전일까요? 부처님 아닐까요? 아니야, 맹자님이야. 아니다. 이황? 이이? 선혜쌤? 으이그, 다들 전혀 모르네요. 그래서 진효쌤은 논어의 기원을 찾으러 직접 공자의 고향인 취포로 출발합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맛있는 중화 요리와 공자의 고향이 있는 상등성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하와 슐프! 니하. 선생님이 드디어 션동성의 성도 진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션동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지역인데요. 지금부터 중국 션동성이 어떤 곳인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산동성은 북쪽으로 허베이성, 서쪽으로 허난성, 남쪽으로 장수성을 경계로 삼아 약 1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서쪽으로 황허가 흐르고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 산동지방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지역으로 유명하지요. 뿐만 아니라 산동에 사는 태산이며 약칭은 노로, 공자의 고향인 노나라와 중국의 높은 산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동반도에 자리 잡은 칭따오, 옌타이, 웨이하이는 한국과도 가까운 지역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였지요. 끝으로 샨둥성, 아니 중국을 대표하는 맥주는 바로 이 칭따오 맥주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까요? 양꼬치엔 칭따오. 이곳은 따밍후 공원입니다. 진안은 실록이 풍부한 샘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물로 꾸며진 진안을 둘러볼까요? 진안의 별칭은 주안청입니다. 말 그대로 이곳저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 샘물 옆으로 버드나무가 자라는 아름다운 도시인 셈이지요. 이곳 빠오투 주안은 바닷물에서 올라오는 샘물로 진안시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따밍후 공원의 아름다운 호수에서 이백이나 두버 같은 당나라의 시인들이 술잔을 나누며 시를 읊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도 중국의 온천을 직접 체험하고자 합니다. 온천을 해보니 선생님도 1400년 전 당나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한편 진안은 삼국지에서도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조가 황건적인 안을 진압하여 그 공로로 부임한 곳이 제남상이고 평원태수 유비와 북해태수 공용 등 진안 근처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후 진안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진안사건인데요. 중국 국민당이 북벌 당시 만주군발 장쭈어린을 토벌하고자 한 중국 국민당은 진안을 점령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칭따오를 점령한 일본군은 북벌군의 견제를 위해 진안으로 출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중국 국민들이 일본군의 기습에 살해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었고 중국 국민당이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국민혁명이 완수되지요. 이후 중해전쟁 발발 이후 8년 동안 다시 일본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진안은 중원으로 향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20세기 침략과 지배의 역사가 남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올해 중국 각지의 요리를 소개시켜드렸죠? 이번에 맛볼 산동 요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산동 요리는 한국식 중화 요리와 인연이 깊은데요. 칭따오, 옌타이 등 산동반도에서 인천으로 건너와 선보인 것이 한국식 중화 요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명청시대 베이징으로 채용된 고급 요리사가 산동 지역의 요리사들인데 이로 인해 산동 요리의 중심지는 오히려 베이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징, 가오야, 작장면, 빠오즈, 당추오리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그중 탕초리지는 한국의 탕수육의 기원이지만 요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탕초리지는 케첩과 녹말이 들어가서 걸쭉한 탕추 소스를 사용하고 양파, 오이, 당근과 같이 야채가 없어 신맛이 특징이지요. 그 밖에 깐풍기, 라조기, 궁보기정 등 기 발음과 유니짜장의 유니는 산동지방의 사투리로 보통화의 발음과 다르지요. 이렇게 우리가 맛보는 중화 요리의 기원은 산동 요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탕초리지를 먹었으니 내일은 한국에서 탕수육을 시켜봐야겠네요. 같이 짜장면과 탕수육 시켜 먹을 사람? 그럼 내가 학생 마음에 수육, 수육.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취푸입니다. 취푸는 공자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묘를 둘러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공자, 예수, 부처, 그리고 소크라테스인데요. 이 취푸는 세계 4대 성인 중 공자의 고향입니다. 공자는春秋국 시대인 기원전 550년에 노나라의 취푸에서 태어났는데요. 젊어서는 단지 말단 관리로 머물다가 50세가 되어서야 노나라의 정치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기원전 497년부터 공자는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자신의 정치 사상을 전파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으나 자신이 꿈꾼 이상 국가의 건설은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고 69세에 다시 이곳 취푸로 돌아와 제자들의 교육에 힘쓰게 됩니다. 한편 논어는 공자의 어록으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그는 특이하게도 논어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논어는 그저 그의 제자들이 공자의 사상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공자의 사상계인 유학은 중국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한나라 시기 동종서의 권위로 무제 때 국교로 채택되었으며 수나라 시기 과거제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의 수용을 빼놓고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유학의 흔적이 남아있지요. 비록 살아행전 공자가 추구했던 인의의 이상세계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인의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관용정신은 앞으로 우리 삶 속에 구현해야 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난 시내에서 한국어로 교육합니다. 오늘은 논어의 한 구절인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인사하고자 하는데요.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논어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나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교직 목표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선생님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직접 보고드리며 다녀오는 진호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들의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짜이찌에. 문어가 근데 문학에 있어요? 문학 뭐지? 한문 쪽이긴 한데 그렇다고 세계사는 아니거든. 전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나 이렇게 찍고 싶어. 과정이 있는데 어디? 문어는 철학에 속하지 않을까요?